11월 4일 저녁 뉴욕 브루클린 파라마운트 극장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들린다는 뉴욕이긴 하지만 이날 모인 사람들은 영어로 대화하고 아랍어로 대화하고 또 벵골어로 대화하면서 초조하게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투표가 공식 종료된 지 약 30분이 지난 저녁 9시 30분 조람 맘다니의 승리 예측 소식이 들리자 지지자들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또 지나가는 자동차들까지 경적을 울리며 함께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스타 탄생의 순간이자 역사에 기록될 대이변의 현장이었습니다. 약 10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뉴욕시 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자 최초의 남아시아계 시장, 그리고 100년 만에 선출된 가장 젊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A moment comes but rarely in history. Tonight we have stepped out from the old into the new. If anyone can show a nation betrayed by Donald Trump how to defeat him, it is the city that gave rise to him.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지금 뉴욕 퀸즈에서 36년째 살고 있는 차정민이라고 합니다. 젊은 MZ 세대들은 만다니가 시장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어요.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막 슈퍼마켓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고 파티 분위기였다고 해요.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쿠오모가 될 줄 알았어요. 쿠오모는 성적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 후로 신임을 잃었던 것 같은데 뉴욕은 정치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쿠오모가 별로 인기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뽑히지 않을까? 왜냐면 나이가 지긋이 있고 경험도 많고 원래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쿠오모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다니가 돼서 놀랐어요. 굉장히 뉴욕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정치 초년생이 약 4개월 만에 거물 정치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꺾는 기염을 토했고 마침내 11월 시장 선거에서 103만 표, 5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렇다면 맘다니는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미국 정치계의 떠오르는 스타 조람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난 맘다니는 7살 때 인도 출신 부모님과 함께 뉴욕시로 이주했습니다. 메인주의 보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퀸즈 지역에서 주택 상담자로 활동했는데요. 이때 저소득층의 주거와 생계 이슈의 문제의식을 느꼈고 정계 진출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도 맘다니는 미국 시민권이 없었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그러니까 7년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죠. 미국 시민이 된 지 10년도 안 된 사람이 인구 800만 명이 사는 뉴욕시의 시장이 된 겁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민주당 캠페인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인 맘다니는 2020년 뉴욕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당시 사선 의원을 누르며 정치계에 데뷔했습니다. 당시에도 주의회에선 최초의 남아시아 출신 의원이자 최초의 우간다인, 그리고 주의회에서 단 3명뿐이었던 무슬림 의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맘다니의 이색적인 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맘다니는 영 카다몬이라는 닉네임으로 래퍼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영화 감독인 맘다니의 어머니가 제작한 영화 카트의 여왕 삽입곡 넘버1 스파이스를 발표한 데 이어서 2019년에는 할머니에게 바치는 헌시인 나니를 발매하며 인기를 얻기도 했죠. 주택 상담사부터 래퍼, 그리고 짧은 정치 이력에 이은 뉴욕시장 당선까지 다양한 이력이 넘쳐납니다. 역대 뉴욕시장은 주로 50대 이상의 정치인들이 역임해 왔습니다. 1994년 공화당의 줄리아니부터 블룸버그, 블라시오, 그리고 직전 시장인 에릭 아담스까지 모두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정치인들이었죠. 반면 맘다니는 이제 34살이고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1%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민주당 경선에서 전직 뉴욕 주지사를 무너뜨리는 괴력을 발휘했고 마침내 최연소 뉴욕시장이 됐습니다. 그는 대체 어떤 선거 전략을 썼을까요? 먼저 획기적인 공약이 주요했습니다. 맘다니는 선거 내내 줄곧 한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죠. Affordability.
맘다니는 뉴욕을 일반 노동자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감당할 만한 물가의 도시로 바꾸겠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뉴욕은 말 그대로 살인 물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교통비, 먹거리, 서비스 비용 등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죠. 이에 맘다니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주택 임대료 동결, 저소득층 주택 건설 확대, 무상교육 확대, 버스 무료화 등이 대표적이죠. 이 슬로건은 수많은 노동자 계층에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노동계층과 무슬림 유권자 중 상당수는 생애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맘다니의 이런 공약들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 등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또 민주당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도 일부 공약에 대해서 지지를 표했는데요.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택 임대료 동결입니다. 뉴욕시에는 시 차원에서 임대료를 관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가 약 100만 채가 있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추산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임대기간에 따라 연간 최대 3%까지 인상될 수 있는 주택 임대료를 4년간 동결하고 추가로 20만 가구 규모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하루 약 13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무료화 공약도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고속버스를 제외한 뉴욕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2.9달러, 한화로는 약 4,200원인데요. 내년에 3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맘다니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할 뿐만 아니라 버스 전용 차로를 구축하면서 고질적인 도착 지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5개 자치구에 시립 식료품점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저렴한 식료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료나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뉴욕시 직영점을 만들고 이윤 없이 도매가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2021년쯤에는 제가 맨하탄에 살고 있었거든요. 원베드룸이었는데 진짜 작은데 500스퀘어피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4,200불 냈거든요. 그런데 빌딩 주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렌트를 막 올리는 거예요. 계약도 1년 이상은 안 주고 1년 계약이 끝날 때마다 막 2%, 5%씩 막 올리니까 비싸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집을 또 찾기도 힘든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다른 주에서 공부하러도 오고 직장 때문에도 오고 하는데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버는 거에 70%를 월세로 내줬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니까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필품도 점점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게 트럼프가 또 관세를 너무 올려가지고 1불 하던 게 4불이 되고 이러니까 좀 영걸 제너레이션의 시장이 나타나서 뭔가 확 바꾸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뉴욕타임즈 추정에 따르면 무상버스에는 최대 8억 달러, 무상보육에는 60억 달러, 시립식료품점은 6천만 달러 등 매년 최소 7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모든 공약이 시행될 경우 경찰청 연간 예산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렇다면 맘다니의 계획은 어떨까요? 현재 9%의 뉴욕의 법인세율을 11.5%를 인상해서 연간 5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의 뉴욕 시민에게 2%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해서 연간 4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상대로 이 계획에는 상당한 논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뉴욕시의 예산은 대략 1,070억 달러로 서울시 예산의 3배 이상에 달합니다. 영국 로이터는 월스트리트의 많은 대기업과 금융권이 맘다니 취임 이후 그의 공약에 협력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죠. 맘다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주류 정치인, 특히 공화당과 재계에서는 맘다니의 공약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급진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민주당 중도파에서도 그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노골적으로 맘다니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공산주의라고 부르면서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앞서 맘다니가 예비선거에서 위력을 보이자 지난 7월 트럼프는
맘다니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었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날 완전히 실패한 기록만 있고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면서 앤드류 쿠오모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시장 후보군에 공화당 소속 커티스 슬리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정적이었던 앤드류 쿠오모를 지지하게 된 상황은 역설적으로 맘다니를 상당한 위협으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위협을 하던 트럼프는 맘다니 당선 소식이 들리자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크게 반발했고요. 이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맘다니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뉴욕 2030 세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그는 20대 유권자로부터 약 62%의 득표율을 30세부터 44세 유권자 사이에서는 5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Z세대는 왜 맘다니의 등장에 이렇게까지 열광했을까요? 맘다니는 약 1년 전부터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뉴욕의 고물가에 대해 대화하며 18달러짜리 칵테일, 1달러 이하로 살 수 없는 피자 한 조각 등 생활고에 대한 공감을 나누기도 했었죠. 또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젊은 세대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SNS에 업로드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했죠. SNS 활용에 특화된 젊은 세대의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선거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승리를 젊은 세대의 외로움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요인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2030 세대들이 맘다니의 선거 방식에 자극을 받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구 지표를 보니까 25에서 34살이 제일 뉴욕에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SNS나 트레드도 하고 인스타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SNS로 젊은 층을 공략하고 그게 좀 잘 먹혔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직접 유권자를 찾아가는 전통적인 선거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퀸즈의 무슬림 밀집 지역, 브루클린 켄싱턴, 브롱크스의 파크 체스터 지역에서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을 벌인 거죠. 아러버와 벵구러, 우르두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인사하는 맘다니를 보면서 이민자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일부 유권자들은 지지 이유 중 하나로 맘다니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소위 빅머니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도시와 사회 인프라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가 있었던 11월 4일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는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 선거의 바로미터이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졌는데요. 이날 치러졌던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CNN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37%로 집권 2기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죠. 맘다니는 당선 다음 날 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예고했던 대로 간부 5명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모두 시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행정가들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번 인선을 두고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맘다니가 준비된 시장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00만 명의 선택을 받은 맘다니. 그는 유권자들의 염원대로 뉴욕의 살인 물가를 잡고 정말 새로운 정치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